수정 가보시면 자, 이어서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등록이란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지난번에 출제가 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지문 중 옳은 것 틀린 것에서 분할이라 하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래 나와서 맞아 틀려? 틀렸어요. 지금 방금 등록해놓으니까 틀린 줄 알지? 네. 그래서 자기 배추밭이 크다고 해서요 가운데 경계를 짓고요 한쪽은 배추를 심고 한쪽은 고추를 심었다, 이 분할이 아니라고요. 지적공부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해야 분할입니다. 등록이란 말 빠지면 틀린다고.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자, 의인에 했고요. 자, 분할이 출제가 되면 뭐가 출제가 되느냐 하면 분할은 신청 의무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신규 등록은 그 사유가 있으면 60일 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등록기간도 신청 하여야 한다. 자, 근데 분할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데 몇 개냐면 한 개예요, 한 개. 이게 또 이렇게 적어가 예외 1, 예외 1이 뭐 이런 뭐 말인데 예외가 한 개라고, 한 개. 1필지 일부가 이 말입니다. 여기 배추밭이에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면 봅시다. 한 필지는 지목이 몇 개입니까? 하나. 1필 1지목주의. 여기 배추밭이니까 전부 다 전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농사로 지러 오기도 귀찮고 하니까 양지 바른 데다가 막 살림집을 여기 짓자. 그래서 여기다가 딱 쌓고 집을 정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배추를 계속 심고 있으니까 지목이 뭘로 가고? 요거는 대로 가야지. 한 필지는 지목이 두 개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잘라야 돼.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면 60일 내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혹시 MUST 들어봤습니까? 몰라요? 사진 찾아보세요. 자, 요 말 말고 다른 말이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다. 좀 초잡지만 요거는 요걸로 갖다 답을 골라야 돼요. 자, 교재를 봅니다. 자, 101페이지 맨 밑에 분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대상 토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양거로서 한번 신청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이미 신청이 원칙이다. 이 말은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신청 의무.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거기서부터 밑줄 칩니다. 밑줄.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맨 끝에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 지문이 나올 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틀린다고? 네. 그럼 그 위에 올라갑니다. 2번에 4번이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1, 2, 3 동그라미 1, 2, 3 찾았죠? 네. 소유권 이전, 그 매매. 2번에 불합리한 재산 경계를 시정. 3번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요 말이 나왔다 그러면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2, 3은 끝에 가서 CAN. 4번은 끝에 가서 MUST. 자, 분할해서는 그게 출제가 돼요. 접수가 됐죠? 네. 그 다음 합병입니다. 자, 합병이라 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죄송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이게 합병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자, 이게 의고요. 자, 이것도 출제가 되면 뭐가 출제되느냐? 이것도 신청 의무가 출제가 돼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신청 의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는 게 분할과 합병 이 두 가지입니다. 분할과 합병. 합병도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걸 몇 가지냐 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요래 놓고 이제 교재를 봅니다. 자,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맨 밑에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여기도 등록이란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부터 넘어갑니다. 자, 104페이지 3번. 신청, 이미 신청이 원칙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는 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신청 의무. 토지 소재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할 때 공동그라미. 공동주택 부지할 때 공동그라미. 그 다음에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쭉 나갑니까? 네. 그 위에다가 요게 왜 공동주택 부지고요. 자, 공공사업용지 이렇게 적으세요. 공공사업용지. 그럼 거기다가 뭐라고 같이 적느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게 우리 시험 칠 때까지, 지적법 끝날 때까지 요게 우리 지적법에서 4번, 5번 계속 나와요. 4군데, 5군데 나와요. 어차피 이건 암기해야 돼. 학철수, 천재구, 유도. 요까지 하고 여기는 또 3가지가 들어가. 공장체 요까지 해가지고 어차피 계속 듣다 보면 머리에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그럼 학이 뭐냐? 이거 지목이에요. 지목. 거기 있는 거 학교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공이 뭘까요? 공원. 공원. 장이 공장용지. 어휴. 공원, 공장용지, 채용용지. 자, 왜 이거는 합병을 해달라고 요 2가지 말이 나오면 60일 내 합병 신청을 하여한다. 이래 나와야 되고, 그 위에 다른 지문이 나오면 할 수 있다. 이것도 이걸로 골라요. 이거는 왜 합병해달라 그러냐 하면 봅시다. 공동주택 부지가 뭐예요? 아파트 부지지? 네. 네. 아파트를 짓기 전에 여기 전세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럼 아파트 짓기 전에 요 토지가 한 필지, 2필지 겠어요? 여러 수백 필지 겠어요? 수백 필지지? 네. 그러면 어차피 아파트 부지로 다른 용도로 이제 못 써요. 그러면 합병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지적 공부는 몇 개예요? 수백 개지, 수백 개. 맞아요? 네. 근데 합병을 딱 한 필지를 하게 되면 지적 공부 몇 개로 바뀌어? 네. 한 개로 바뀌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이 지적공부 관리하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쉬워지. 학교용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교 부지를 이렇게 조성할 건데 학교 부지가 조성되기 전에 이게 여러 수백 필지겠지?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합병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지적공부가 여러 수백 개라고요. 네. 합병을 하는 순간 지적공부가 딱 하나로 만들어져. 관리하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져요. 그러니까 저가 관리하고 싶자고 이거는 합병을 해달래요. 해야 돼요.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병 신청 의무 있는 게 몇 개라고? 2개. 공동주택부지, 공공사업용지, 학철수, 전재구, 유도, 공장체까지. 접수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주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요게 자주 나와요. 요 유가 뭘까요? 유지. 유지지. 유원지였다면 만약에 뭐라고 적었을까? 원으로 적었겠지. 원은 있어 없어? 없어. 요걸 자꾸 유원지로 내요. 다음 중 합병 신청 의무 대상 지목이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유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지만 유지 저수지요, 저수지. 네. 물이 고여 있는데 이건 합병해줘야 돼. 근데 유원지는 합병 신청 의무가 없어요. 요게 자꾸 나온다. 요게. 근데 합병도 당연히 신청 의무 요걸로 갖고 구분합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접수가 됐죠? 네.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합니다. 합병은. 자, 합병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여러 필지가 합쳐서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한 필지가 된다면 합병한다는 말은 결국은 여기 한 필지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맨 처음 우리가 필지 공부할 때 한 필지가 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필지가 뭐랬겠어? 뭐가 필지인데? 토지에 등록단위.
필지를 나눌 때는 그 필지가 나눠지는 게 자연적으로 나눠져요? 사람이 일부러 나눠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구획된 그랬잖아요. 사람이 일부러 나눌 때는 지 맘대로 나눠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1필지 성립요건 지지지 등축소 들어본 기억은 혹시 나요? 네. 오, 기억력이 억수로 좋으시네. 1필지 되려면 지지지 등축소 요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결국은 합병이 된단 말이 한 필지가 된단 말이니까 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맨 위에 지가면 돼.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맞아요? 지번 부여 번짝 빠지.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되고 사용 용도인 지목도 같아야 되고 맞아요? 지반은 연속돼야 되고 등기 여부도 같아야 되고 축척도 같고 소유자도 같다. 요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봅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지목도 달라도 합병할 수 없다.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104페이지 합병. 자 신청 의무 다시 봅니다. 그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 따른 공동주택 부지할 때 공 동그라미 했죠? 도로 제방 하천구구 유지 여기 다 합치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입니다. 공공사업용지 이럴 때는 세 번째 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요 할 수 있다 이래 삐면 틀린다니까. 지문은 그렇게 나와요.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고? 하여야 한다. 자 합병 제한 두 필지상의 토지를 합병하는 것은 소유자의 임의적 사항이나 합병을 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인데 적어도 합병을 하려면 이런 요건은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병할 수가 없다. 1번 지번 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2번은 민법 공부할 때 용익물권의 특징을 조금 알아야 설명이 되니까 3월 달에 가서 설명하고 3번 끝에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4번 끝에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도 합병할 수 없고 5번 등기부가 달라도 합병할 수가 없고 6번, 7번, 8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합니다. 자 그럼 지목 변경.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요 지목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배추밭이 집터로 바뀌었다고 해서 요게 지목 변경이 아닙니다. 등록이 돼야 돼요. 지적 공부에 바꿔서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서 등록하는 게 그래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게 했고요. 지목 변경이 출제가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나와요. 지목 변경 사유 1, 2, 3. 자 봅시다. 105페이지 의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됐죠? 자, 그 밑에 대상 토지가 양가로 2번 나옵니다. 자,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밑줄 치워요. 국계법. 자, 국계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병에 등의 공사가 중은행 경우. 자, 아까요. 토지의 형질병이라 그러면서 산지관리법이 나왔어. 아까 나왔죠? 네. 그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등록전원에서 나왔어. 그러면 지목변경이 출제가 되면 이게 출제가 되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지목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형질 변경 맞잖아요. 네. 근데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이 말이 나와 있어? 그거는 지목 변경 사유 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거는 등록전원 사유로 가야 돼. 그거는 법을 갖고 구분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 밑줄 치고 왔을까 안 하고 왔을까? 치고 왔어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까? 지난 시간에 한 건데. 자, 어쨌든 그거는 국계법이에요. 그게 산지관리법 그러면 틀린다고. 적어놓으세요. 산지관리법 꼽혀. 자, 두 번째. 토지의 사용용도가 달라졌거나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달라져도 지목변경 사유예요. 문제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달라지면 지목변경 사유인지를 알아요. 지목이 뭔데? 토지의 사용용도니까. 맞아요?
근데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달라져도 지목변경 사유예요. 자, 봅시다. 요런 토지에 요 건축물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요 건축물 사용을 뭘로 사용하느냐?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요 건축물 사용이 뭔데? 학교지, 학교. 학교. 그럼 여기는 그전에 공부할 때요. 학교의 교사, 체육장 이런 게 있으면 뭐라 했어? 학교용지지. 지목 학교용지. 저 촌에 가면요, 이제 학생들이 없어. 학생이 없다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팔았어요. 불화한다 그래. 국가가 개인한테 팔아먹는 걸 불화한다 그럽니다. 불화를 했어. 기업체에서 이걸 샀어. 토지도 그대로고 건물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 건물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체 직원들이 들어가서 연수를 받아요. 그럼 그 건물의 사용 용도가 학교에서 뭘로 바뀌었어? 연수원으로 바뀌었지? 연수원이 있는 지목이 학교용지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바뀌어야 돼. 뭘로? 대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도 그대로고 건물도 그대로인데 건물의 사용 용도가 바뀌니까 지목도 바뀌더라고요. 예?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 중 지목 변경 사유가 아닌 것은 토지의 사용 용도 변경된 경우. 지금 그게 맞지? 네. 그 밑에 뭐가 나올까?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변경된 경우. 뭐 토지인데 건축물이 왜 나와? 그거 쿡 찍고 나와. 그럼 돌아빈다니까. 건축물의 사용 용도가 달라지는 것도 지목 변경입니다. 잘 알아놓으라고. 자, 3번에 도시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시행자가 그 3번 중간에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고사할 때 합병이 되려면 일단 지목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지목변경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수가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이것도 신청은 사유가 있으면 그 날로부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근데 끝에 보니까 결리하더라도 과태료는 없다 이래놨죠. 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개긴다고 해서 개기는 뭐 하는지는 압니까? 여러분들 잘 개기잖아요. 개기는 게 뭔데요? 안 하고 개긴다고.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는 안 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안 하는 대신에 뭘 할까 그럼? 안 하는 대신에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 안 했어. 그럼 어떡하냐고? 과태료 부과 안 한대요. 어떡하라고? 직권으로 등록, 직권으로 한다니까. 직권으로. 그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직권 등록주의. 네. 신청을 안 하면 가만히 놔둔다고 직권으로 등록한다고. 직권으로 등록해요. 근데 거짓말로 신청을 해요. 꼴란 땅이 신규 등록하면서 꼴란 땅이 100평밖에 안 되는데 1000평이다. 거짓말로 신청했어. 그럼 형사처벌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 하든지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거짓말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106페이지 맨 밑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요. 시험은 합격 시기 주려고 자격증 주려고 칠까요? 안 주려고 칠까요? 안 주려고 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격증 따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중개업을 하면 혹시 뭐 분할이나 뭐 지목변경 이런 거는 봐요. 보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못 봐요. 그런데 시험에 계속 나와. 이게 작년에도 나오잖아. 이게 한 문제로 나왔다니까. 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바다는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육지만 등록인데, 그럼 어디서부터? 최대 만조이. 바닷물이 최대한 많이 찼을 때, 이때부터 등록해요. 요 위에 등록한다니까? 이 최대 만조이. 위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갑이에요. 갑소유라니까, 이게. 근데 갑이 재수에 5미 붙어가지고, 바닷물이 갑자기 막 차붙어. 차붙다니까? 바다는 등록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그 전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놔둬야 돼, 말소시켜야 돼.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해도 이런 거 한번 볼까, 못 볼까? 못 봐, 없어. 근데 시험에 계속 나온다, 여기. 자, 그럼 봅니다. 지금 요 갑은 기분이 좋아서 룰루랄로 놀러 다니까요? 싸고 들어놓을까요? 들어놓지. 자진해서 내 토지 말소시켜 주세요 하는 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미쳤습니까, 하게?
이럴 때는 지적소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말소 대상 토지니까 말소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서 통지를 해줘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때까지는 60일이었지? 네. 근데 이거는 요 인간이 지금 정신 차려요, 못 차려?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 들어놓잖아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데 한 달을 딱 더 줘요. 그리고 이거는 60일이 아니고 90일이에요. 작년에 나온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60일인데 여기 90일이에요.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데 한 달 더 준다니까. 90일 내에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해야 돼. 하라고 통지 왔다고 해서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해.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요게 원칙이에요. 이걸 안 한다고. 안 하면 할 수 없이 지적소관청에서 직권을 말소해요. 직권을 말소합니다. 자, 그럼 봅니다. 요래됐으면 청량할 필요도 없어요. 지적 공부만 정리만 해뿐데 완전히 다 깔아앉았으니까 요래됐어, 요래. 그럼 경계도 달라졌지? 네. 면적도 달라졌어? 네.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럼 봅니다. 내가 공유수면을 매립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럼 내가 신규 등록을 아까 신청하라 그랬잖아요. 네. 신청해야 돼. 신청 안 하면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놔둬요. 직권으로 등록해요. 세금도 징수하게 되니 직권으로 등록하지. 당연히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예. 갑이 지가 지 돈 들여서 청량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등록 신청을 안 하면 직권 등록할 때도 당연히 청량할까 안 할까? 해요. 해야 지적도로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청량 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청량은 저 청량 기사들이 나와서요. 요즘 얼마나 는 모르겠다. 한 필지 청량하는데 면적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한 5, 60만 원 정도 합니다. 돈이 들어가 이게. 예? 그러면 그때는 네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량해서 등록했으니까 그 돈 우리가 물까요? 물릴까요? 물려요. 물려. 받아냅니다. 안 갖다 주면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집행입니다. 이게. 받아내. 근데 이거 봅시다. 요렇게 돼서 그럼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청량비용 들어갔겠지? 네. 갑보고 당신 받으러 된 토지의 일부를 말소하면서 청량했으니까 청량비용 가져오세요. 그러면 갑이 돈 들고 가요? 칼 들고 가요? 칼 들고 와. 네? 그러니까 이때는 청량비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청할 때도 안 바꿔요. 안 그래도 지금 싸고 열받아 죽겠는지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고 직권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비용은 절대 징수하지 않는다. 갑을 위해서 그래요? 저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쨌든 아휴, 바닷물에 가라앉았으면 가만히 그대로 들어앉았지 또 기어올 옵니다 이게. 회복이 돼요 이게. 이 전부 다 출제가 된 거예요. 자, 회복이 되면 말소는 토지 소유자가 말소 신청 의무가 있어요. 며칠? 90일. 말소 신청 의무가 있는데 회복은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법 공부하면 요 토지가 바닷물에 포락되는 순간 소유권은 상실한다고 봐요. 근데 소유권을 상실하느냐 안 하느냐는 판례가 이야기하기를 원래 있던 요 토지의 가격과 원래대로 복구할 때 비용을 따져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땅값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안 하지? 네. 그러면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봐요. 그럼 봅니다. 요 땅값이 비쌀까요? 바닷물 퍼내는데 비쌀까요? 땅에 퍼내는데 비싸지. 그래 대부분 상실해요. 그럼 봅니다. 이미 이때는 소유권 상실했어. 네. 그러니까 이때 회복 등은 지적소관청이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토지 소유자에게는 소유자권의 회복 신청 의무는 있겠다 없어요. 말소 신청 의무는 있지만 이건 없습니다. 이것도 다 출제가 된 거라니까. 그걸 교재를 봅니다. 자, 107페이지 대상 토지 넘어가고요. 절차 봅니다. 양거로서 한번 등록 말소 절차. 지적소관청의 통지. 지적소관청은 말소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신청. 토지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동그라미. 자, 90일 내에 해당 수를 첨부해서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자, 3번의 직권말소. 지역소관청은 소유자가 90일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하여야 한다. 어쨌든 수수료고 청량비용이고 아무것도 징수하지 않습니다. 회복 등록. 받으로 토지를 등록 말소한 후에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는 지역소관청은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다.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 토지 소유자는 회복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틀려요. 다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접수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09페이지 축적변경입니다. 사실은 축적변경이 작년에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매년 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중개업해도 축적변경 하는 거 못 봅니다. 그런 거 없어. 차라리 하려면 도시벌 사업을 해버리지 축적변경 하는 거 없어. 그런데도 체험은 계속 나와. 자격증 주려고 안 주려고 안 주려고 치니까 자꾸 낸다니까. 이게 절차가 보면 억수로 복잡해요.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도 개뿔도 몰라요. 보니까 이게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거든. 출제하면 이게 맞을 것 같아? 틀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낸다니까요. 쓸데도 없는 거예요. 에이씨. 그래도 이제 제가 그 언어 순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욕을 진짜 잘했거든. 근데 요즘은 진짜 요만큼 나오다 들어간다, 이게. 자, 축적 변경의 의의입니다. 자, 축적 변경이라 하면, 자, 지적도에서 축적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축척이 변경된다고. 자, 지적도에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여기 축적 변경이에요. 그럼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하는 것도 축적 변경은 맞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축척을 키우려면 청량도 다 새로 해야 되고요. 돈이 억바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다시 거꾸로 보내는 건 없어요, 이거는. 자, 또 지난번에 출제가 될 때 축적 변경을 하면 지적도에서 다른 축척으로 이렇게 또 나와서 그래도 맞아 틀려? 내가 맞다고 물을까요? 틀리다고 물을까요? 눈치라도 있으라 그랬잖아요. 틀려. 다른 축척 그래도 틀리다니까? 뭐라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반드시 여기는 이렇게 나야 돼요. 지적도에서 이랬기 때문에 임야도 그럼 또 틀려요. 자, 요런 겁니다. 요거는 땅은 그대로 있어요, 여기. 자, 여기 A 땅이고 여기 B 땅인데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도면을 그릴 때 1200분의 1 도면에 그려놨어. 그림이 많아겠지. 응? 요래 있다가 이걸 분할을 자꾸 해. 먼저 여기서 분할을 해피니까 이게 돼, 안 돼? 안 돼요. 뭉개졌잖아요. 네. 이거는 땅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축적을 500분의 1로 키우면 그 땅은 그대로 있어도 그림이 이만큼 좀 커질 거 아닙니까? 이게 축적 변경이라고. 자, 아까 내가 등록 전환을 그릴 때 이렇게 그랬어. 네? 여기에 집을 지니까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도면을 요만한 키웠다며? 네. 이것도 결국은 축적이 바뀌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축적 변경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이거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도 내에서 바뀌는 거고. 여기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축적 변경이 안 돼가니까 등록 전환할 때 축적 변경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요 절차를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내가 지금 뭐 영합니까 지금? 안 밟아. 그러니까 등록 전환할 때는 이 절차 밟을 필요가 없어. 왜 밟을 필요가 없어? 복잡하거든.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법에 이렇게 적어놨어. 지적도 임야도 같이 넣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하냐면 등록 전환할 때도 결론은 축적변경 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뭘 뺐어? 임야도를 뺐어.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간단하게 끝나본다고요. 이 절차 밟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임야도가 들어가면 맞다 틀리다? 틀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축적 변경을 하면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축척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임야도란 말만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자, 그럼 뭡니다. 축적 변경 대상 토지. 축적 변경 사유예요. 자, 우리 교재 보니까 109페이지에 그 중간에 2번 축적 변경 대상 해놨습니까? 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나오죠? 기역, 니은. 요게 축적변경 사유예요. 그럼 몇 가지예요? 5가지인데 보니까 이걸 딱 구분해놨더라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을 거 아닌가 왜? 다 축적변경 사유인데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을 거라고. 자, 봅시다. 요 1번에 뭐가 되냐면 자전토지동으로, 그래 적어놨죠? 자전토지동으로 작은 축적으로는 지적 공부 정리가 곤란할 때 이렇게 적어놨어, 내용이. 그럼 봅니다. 내는 요거예요. 분할이 자꾸 일어나니까, 분할도 토지동 맞아, 안 맞아? 맞지? 분할이 자꾸 일어나니까 작은 축적으로는 이제 지적 공부 정리가 더 돼야 안 돼? 그래 키운다고. 여기 1번이. 자, 그 다음에 2번에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에 다른 축적이 있다. 서로 다른 축적이 있다. 그래 적어놨죠?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도면 공부할 때, 지적도 임야도 공부할 때 그림 기억납니까? 위에 그림? 위에 그림 보면 요게 도면 색인도가 있었고요. 그림을 요 따구로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는 경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그려놨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어서. 기억나죠? 그럼 요거는 딱 맞아요. 요거는 뭘까요? 임야. 똑똑한데? 바다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땅은 여기고요. 임야도는 요것도 땅을 이렇게 그려놨을 거라고. 그럼 왜 이러느냐? 하나의 도면은 축적이 2개가 못 들어가요. 요 축적과 요 축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도면 2개로 그린다니까. 그럼 만약에 달동에 500분의 1 축적도 있고 1200분의 1 축적도 있다. 저 변두리 1200분의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경계선상은 전부 다 도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럼 불편할까 불편 안 할까? 그리기도 불편하고 찾아보기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일시킨다고. 거기. 하나의 지분부에 서로 다른 축적에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곧 통일성 뭐 적어놨습니까? 네. 자, 3번은 그밖에 필요한 경우. 자, 그 밑에 맨 밑에 기역 갑니다. 기역 맨 앞자가 뭐예요? 합. 니은 그다음 맨 앞자가 뭔데? 도. 이걸 합도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이거 봅시다. 아까 합병이 되려면 축적이 같아야 돼요. 축적이 같아야 된다고? 네. 요것도 값의 땅이고 요것도 값의 땅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 값이 소유자가 사용 용도도 같다. 이것도 배추가지고 배추가지고 합병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저 남구청을 찾아갑니다. 그 담당자한테 가서 나도 지적부 공부 좀 했거든요. 지지 등축소 알거든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합병 좀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해서 그 담당자 한다는 소리가 그래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요. 마침 요걸 등록할 때 도면을 요쪽에는 500분의 1로 그려놨고 요거는 1200분의 1로 그려놨어요. 요거는 요 도면 이만큼 크게 그렸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려놨다고. 예? 도면이 지금 축적이 달라서 합병 못 해주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갑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돌아와요? 따져요? 따져야지. 그림 그거 내가 그린다. 넣어버리지. 이럴 때는 축적을 변경해야 합병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야 되겠죠? 네. 이것도 축적 변경이에요. 축적 변경.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 시행지에서 제외된 토지. 자, 아까 이거 달동이라 칩시다. 요 옛날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옛날 동네가. 여기도 지적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근데 무심판이라 했어? 개판. 개판. 요대로 놔두면 삼각형 땅도 있고 도로도 없는 땅도 있으니까 개발이 돼 안 돼? 네. 안 되니까 요 땅들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새로 만든다며? 여기 도시별 사업이라며? 예? 이걸 해. 근데 요 지역을 도시별 사업할 건데 요 일부가 빠졌어. 일부가 빠졌다고요. 그럼 요 부분은 도면이 지금 얼마가 돼요? 500분의 1이 되지? 네. 맞아요? 근데 요거면 1200분으로 요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이것도 축적 변경 맞아요. 그럼 봅니다. 위에 있는 요거는 축적 변경하는 요 땅의 면적이 아주 넓은 면적이에요. 요거는 몇 필지 안 돼요. 좁은 면적이에요. 이거 합도라고 합도.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축적병을 아주 이일 때 넓은 면적을 축적병을 다 하는 경우하고 합병하기 위해서 한 필지 축적병을 하는 거하고 뭐 절차면이나 이게 같겠다 좀 다르겠다. 아, 다를 것 같죠? 다른 게 몇 가지냐?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절차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맛만 딱 보고 갑니다. 자, 축적병의 절차입니다. 절차가 뭐 페이지는 넘길 필요 없고요. 109페이지 그 양가로 1번 그 동그라미 1번 있는 밑에 축적의 시행 절차 해놨죠? 그거에 동그라미 1번. 저 강원도 가면 삼척시가 있어요. 알죠? 네. 뭐 그건 웃지 않은데 놀러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러지. 삼축시. 자, 축적 병행을 하려면 축적 병행 요 대상 토지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이건 나중에 절차를 다 할 때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토지 소유자 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구를 두는데 지적소환청에다가 남구청에다가 전문기구를 두는데 그 전문기구 이름이 축적 변경위원회예요. 축적 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돼. 그러면 축적 변경은 남구청장이 합니다. 남구청장 할 때 지 맘대로 해요? 아니면 부산시장 승인 받으세요? 자, 그래 승인 받아 하라고. 요러고 나서 이제 절차로 들어가요. 자, 그런데 봅니다. 두 가지가 다르다 그랬는데 하나가 이제 나왔어요. 요거는 아주 넓은 지역이니까 요 세 가지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런데 합병하기 위해서 한 필지 축적 변경하면서 축변이 소집회가 의결받고 저 울산시장한테 승인받고 하겠어 못 하겠어? 아, 못하지. 그러니까 요때 요 두 가지 경우에는 일단 요 절차 중에서 밑에 두 가지는 생략합니다. 생략해요. 또 하나만 더 합니다. 나온 김에 축적 변경을 하면 요 땅이 전부 다 바뀝니다. 땅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요. 다 바뀌어. 일단 지번이 바뀌지. 지번이 바뀌어요. 요거 이제 그때 내가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을 건데 축적 변경할 때 지번은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전에 요거는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요때 요 지번을 어떻게 부여한다 그랬어? 블록식. 블록식인데 그 전에 여기도 지번이 있어 없어? 있어요. 요 지번을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가져오는데 뭐만 가져온다고? 본만 가져. 본만 부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던 지번 중에서 다시 요렇게 바꿀 때는 요 지번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본만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번도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 바뀌어.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면을 다시 그리는데 이때는 요 도면을 요 작은 도면을 저 정밀한 복사기 집어넣고 확대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량을 전부 다 새로 해야 돼요. 그럼 요 땅 경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요게 잘못 그려졌다고 이게. 작게 그리다 보니까 잘못 그려졌다니까. 그러면 청량을 다 새로 하면 요때 요 경계가 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겠지? 경계가 바뀌었다는 건 바뀌다는 말은 면적도 바뀌겠지? 전부 다 바뀌어. 축적 변경하면 전부 다 바뀌어요 이게. 땅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요 등록되는 내용이 다 바뀐다니까. 집수가 되죠? 자, 그런데 봅니다. 요거는 요거 합병하기 위해서 한 필지 축적 변경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한 필지 축적 변경하면서 지번 변경하고 하겠어 못 하겠어? 못하지. 토지 소유자로서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 지번이겠어? 지목이겠어? 면적이겠어? 그건 안 해. 그래서 다른 거는 요 두 가지 경우에는 다른 거는 그대로 가고 원래는 여기는 전부 다 바뀌는데 다른 거는 그대로 가고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요 두 가지가 달라요. 절차는 다음까지 합니다. 지금 어차피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 머리 용량은 거의 다 찼는데 지금 더 해봐야 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들어갈 거 다음에 하겠다고 해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오면 요 숫자에서 주로 나와요. 청산권 과정하고 거기서 나오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거 보니까
길어요. 길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저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 114페이지. 그 축적병 절차가 그만큼 길다니까. 그러니까 출제를 한다고. 실제는 우리가 중개업 해봐야 하나도 도움은 돼, 안 돼? 안 되면 된다니까. 에이. 공부하기 싫으면 저 뒤에 시계 침 좀 붙잡고 있으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봅니다. 토지 이동 신청권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신규 등록 사유가 있으면 60일 내에 신청 하의한다. 등록 전환도 60일 내에 신청 하의한다. 누구 보고 신청하라고? 누구? 신청권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원칙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비 신청이 나와요. 자, 민법 공부하면 대리 나오죠, 대리? 네. 여러분들이 최고 좋아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대리? 대리는 본인이 해야 될 걸 내 대신해서 내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요. 그 권한을 법에서 주면 법정 대리고, 내가 대리권을 수여하면 임의 대리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때는 내 권한을 가지고 해야 돼. 그 임의 대리 같으면 내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증거를 가져가야 돼. 물론 그게 불려식 행위니까 반드시 위임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내 권한이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상대방 볼 때는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위는 니도 할 권리가 있지만 나도 할 권리가 있다. 이게 대위예요. 그러면 대리는 위임장이 필요하겠지만 이거는 위임장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네가 안 하면 나도 할 권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대위 신청권자가 나와요. 영어 공책도 아니고 수학 공책도 아니고 국사 공책이에요. 국사 공책. 자, 교재 봅니다. 자, 1번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동 신청. 동그라미 1번 토지 이동 신청 그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옛날에 출제가 될 때 다음 중 토지 이동 신청권자가 아닌 것은 이래 나와서 토지 소유자 맞죠? 네. 요 대위 신청권자 요도 또 집어넣어. 그럼 도시를 잡을 때 사업 시행자도 또 넣고 그럼 상속인도 소유자 맞아 안 맞아? 맞지? 상속됐다는 말 자체는 저 아버지는 살아있다 죽었다? 죽었다. 등기의 소유권 넘어온다? 안 해도 넘어온다? 그렇다. 지상권자. 지상권자. 그건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토지이동 신청권자 이것도 아니겠다. 답은 지상권자이다고. 바보 아니면 다 알지, 밥을. 자, 대위 신청. 맨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 봅니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조문은 그 밑에 거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 할 때 국 동그라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 일때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토지등 신청할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갑의 토지예요. 이 토지를 분할하려면 분할 신청을 누가 해야 돼? 갑 토지라니까. 갑이 해야지, 갑이. 근데 요만큼 공단을 조성해요. 요 수용해서 공단을 조성할 거라고. 그러면 이걸 분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때는 갑이 안 하면 이때 수용하는 국가나 지자체도 분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 1번으로 올라가서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 동그라미. 공이 그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공공사업할 때 사. 거기도 보니까 공공사업 등으로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나옵니까? 네. 아까 나왔던 것 학철수, 전제구, 유도입니다. 여기 우리 지적법 끝날 때까지 5분 나가. 5분. 무조건 어차피 암기해야 돼. 학철수, 전제구, 유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자, 학교용지 봅니다. 학교용지를 조성하기 전에 여러 수백 필지 아닙니까? 네. 요 토지를 합병도 하고 또는 지목변경도 해야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 소유자 몇백 명이 같이 다니면서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소유자가 할까요? 사업시행자가 할까요? 사업시행자. 편의를 위해서 사업시행자도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요. 이해되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3번 공동주택의 관리인 사업시행자 해놨어요.
그때 공동그라미. 공동주택 할 때 공동그라미. 아파트 부지. 아까 했잖아요. 아파트 부지도 합병하고 지목변경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는 사업 시행자가요. 아파트 부지 조성한 사람. 근데 그 인간이요. 사업만 해놓고 여기 공부상 정리를 안 해주고 지목변경이나 합병 신청 안 하고 도망갔겠어. 그럼 떠나붙다고. 그때는 어쨌든 지적소환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병해주는 게 좋아요? 안 해주는 게 좋아요?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 인간이 갚고 없을 때는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 좀 해주세요. 거기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첫째 줄 끝에 관리인. 근데 세대수가 몇 세대 안 돼요. 그럼 관리소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대표자 보고 해야 돼요. 대표자. 그래서 가로 안에 끝에 보니까 대표자 나옵니까? 네. 그래, 공동주택 부지일 때는 사업시행자, 관리인, 대표자까지입니다. 접수가 됐죠? 자, 채권자 대위. 이 채권자 대위는 등기법 가서 공부를 조금 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사공책. 국사공책.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이거는 또 설명이 30회 때도 출제가 되고 설명이 조금 필요하니까 잠시만 쉬었다 하는데 칠판은 닦지 마시고요. 잠시만 쉬었답니다.